원자력은 위험하다. 우리는 탈원전을 선택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대전제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정부는 정반대의 선언을 합니다. 2037년과 2038년 신규 원전 3기를 짓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위험하다던 원전이 갑자기 필수 불가결한 국가 전략자산으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탈원전을 외치던 바로 그 시기에 세계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친환경을 부르짖던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원전으로 돌아섰고 AR 혁명의 최전선에 선 미국은 원전 건설에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9년 만에 원전 건설 재개.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 전략이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유턴입니다. 과연 이 급격한 방향 전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정치 논리에 휘둘려 좌초하고 말까요? 지금부터 원전 유턴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대형 원전 2기와 SMR,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신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동 목표 시점은 2037년과 2038년. 이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나온 신규 원전 건설 계획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발표의 무게감입니다. 과거 탈원전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비전이었습니다.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일종의 시대정신이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는 원전을 필수 기저 전원이자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180도 달라진 겁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합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까지 끌어올리고 2038년까지 신한울 3호 4호기를 포함해 총 5기의 원전을 추가로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까지 추진하면 2040년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원전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생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위험하다며 멀리했던 원전을 왜 이제 와서 다시 껴안으려는 걸까요?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원전 정책의 역사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도 180도 뒤집혔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탈원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신고리 5호 6호기 건설 중단 논란이 터졌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가까스로 건설 재개가 결정됐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원전 건설 중단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기업들은 수주절벽에 내몰렸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우리 원전 기술력은 경쟁력을 잃어갔고 UAE에 수출했던 원전 건설 노하우는 전수될 후속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 수급이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LNG 발전을 늘리면서 전기요금이 급등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었지만 간헐상 문제로 안정적인 기저전원을 확보하지 못했죠. 결국 전력 예비율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고 산업계는 전기가 부족해 공장을 돌릴 수 없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정부는 잃어버린 9년을 만회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처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2024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됐습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쏟아붓는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무려 원전 10기 분량이라는 겁니다. 10기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원전이 26기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가 그중 10기만큼의 전기를 먹어치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AR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R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전체의 전력량을 쓸 정도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AR 관련 전력 수요가 현재의 3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AR 데이터 센터 건설에 뛰어들었습니다. 각 기업이 수조 원씩 투자하는 이 데이터 센터들은 모두 전기 괴물입니다. 문제는 이 전기를 어디서 구하느냐는 겁니다. 태양광, 풍력, 둘 다 날씨에 따라 출력이 들쑥날쑥합니다.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에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뿐입니다. 원전. 24시간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원전 없이는 AR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정말 유일한 답일까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에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독일은 가장 극단적이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친환경 선진국의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끊어지자 독일 전기요금이 폭등했습니다. 산업계는 마비됐고 시민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탈원전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원전 폐쇄는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독일만이 아닙니다. 스위스는 2017년 탈원전을 결정했다가 2024년 철회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로 원전을 거부했다가 다시 원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스웨덴은 아예 신규 원전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프랑스는 애초에 원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충당하며 유럽에서 가장 싼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전력망을 자랑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바이든 정부는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재분류하고 수십억 달러를 원전 R&D에 투입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차세대 원전 개발에 직접 나섰고 아마존과 구글은 AR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소형 원전을 구매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세계는 다시 원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뒤늦게 유턴하려는데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2024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원전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잡으려면 원전이 필수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요금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원전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악몽을 잊었느냐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방사적 폐기물입니다. 사용 후 핵여기를 보관할 영구 처분장이 없습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격이라는 비판입니다. 부지 선정 문제도 뜨거운 가지입니다. 정부는 경북 영덕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영덕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찬성하지만 다른 일부는 우리 고향을 핵 폐기장으로 만들 수 없다며 격렬히 반대합니다.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이라고 주장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대폭 늘리고 에너지 저장 기술 ESS를 발전시키면 원전 없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반박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아직 없고 비용도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위험 대 필요성의 대결입니다.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정부는 2037년과 2038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12년, 13년 후입니다. 듣기엔 여유로워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울 3호를 보죠. 이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가동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우선 부지 선정부터 전쟁입니다.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시위, 형량평가, 지질조사 등등 부지만 확정하는데 5년 이상 걸립니다. 부지가 확정돼도 끝이 아닙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수년이 걸립니다. 수백 가지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서류만 수만 장입니다. 건설 허가를 받아도 또 문제입니다. 실제 건설에만 최소 7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원전은 일반 건물과 다릅니다. 콘크리트 두께만 2m가 넘고 배관 하나하나가 초부밀 용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건설이 끝나도 바로 가동할 수 없습니다. 시운전에만 1년에서 2년이 더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가 9년간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숙련 인력이 떠났고 장비프 생산 라인이 끊어졌습니다. 이걸 복구하는 것만도 수년이 걸립니다. 2037년 가동? 솔직히 낙관적입니다. 2040년대 초반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신속 처리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늘어져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까요? 경북 영덕. 이곳은 한때 신규 원전 부지로 유력했던 곳입니다. 2005년 처음 후보지로 지정됐다가 탈원전 정책으로 2021년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부 정책에 따라 될 듯 말 듯 오락가락하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할까요? 영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과거에 부지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인프라 구축 계획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 합의입니다. 한번 뒤집어진 결정을 다시 되돌리려면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보상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방사적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원전을 지어도 사용 후 햄여기를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각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 중인데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정부는 2053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부지 선정 계획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폐기물 처리 방안도 없이 원전부터 짓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완벽한 해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순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귀결됩니다. 주민, 환경단체, 산업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성숙한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원전 건설 재개는 단순히 국내 전력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부활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년간 국내 원전이 중단되면서 우리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안 짓는 원전을 우리한테 팔겠다고? 해외 바이어들의 당연한 의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 기술을 우리가 믿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운영과 맞물려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한국형 원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원전 수출은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원전 1기 수출로 약 20조 원의 수입과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단순히 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60년간의 유지보수 계약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반도체, 조선에 이어 원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을 지을 여력이 없는 국가들이나 산업단지 전용 전원으로 SMR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SMR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번 건설 계획에도 SMR 1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이자 에너지 주권을 지키는 안보 자선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부지 선정, 주민 합의, 폐기물 처리, 안전성 확보,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전쟁, 탄소 중립,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합니다. 원전 없이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실행력입니다. 9년의 공백을 만회하고 다시 한번 원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